글로벌 투자를 읽는 글로벌 ETF의 트렌드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바로 내 자산 내년엔 어떻게 굴려야 할까일 텐데요. 오늘은 여전히 개인 순매수 상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미국 대표지수 ETF를 중심으로 연말연초 ETF 투자 전략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 솔루션 본부 박현정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미국 대표지수 ETF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때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최근 국내 증시가 불장을 이어가는 속에서도 미국 대표지수 ETF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고요. 왜 이렇게 미국 대표지수 ETF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건지 최근 분위기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4월 중순 저점 이후로 좀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연말로 다가오면서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변동성 확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었다라기보다는 이제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같은 변동성이 확대가 됐었다라고 나타났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미국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될 가능성이 이제 제한적인 가운데에서 일시적인 조정이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이 개인 순매수 상위 탑5 ETF 어떤 상품들을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을지도 궁금한데 ETF 동향은 좀 어떤가요?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가 가장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S&P 500 관련된 ETF가 상위권에 또 3개 정도 이름을 올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표로 보니까 순매수 상위 탑5 종목 중에 3개가 또 미국 지수 추종 ETF인 걸 보면 확실히 미국 대표 지수 ETF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신 상품이 아닐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1월 또 흔들렸던 미증시가 지금은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사실 조금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에 우리 투자자분들 불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내년 미국 증시 흐름은 어떨지 괜찮을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주요 증권사 뷰로 봤을 때는 내년에도 미국 증시는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요 증권사의 보고서로 봤을 때는 이제 S&P 500 지수의 타깃이 이제 8,000포인트대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6,800포인트대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제 지수 기준으로 10% 이상의 업사이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내년에 강세장을 이끌어갈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 역시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AI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내년 11월에는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와 공화당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 정책의 확장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내년 상반기가 끝날 때쯤에 이제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의장으로서 이제 트럼프가 지목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트럼프 사람으로 차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증가하는 국면 속에서 이제 미국 증시 역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에 또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선다면 유동성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와 함께 미국 대표 지수도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 대표 지수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S&P 500과 나스닥 100을 가장 많이 떠올리잖아요. 국내 ETF들도 이 두 지수를 각각 추종하는 상품들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S&P 500과 나스닥 100의 차이점 먼저 네.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시가총액 순으로 이제 상위 500개의 기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초 지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중에서 이제 금융 섹터를 제외한 그런 기업들로만 구성된 지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라고 하면 나스닥 지수에는 이제 금융 섹터의 비중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기술주의 비중이 높은 지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별로 좀 세부적인 섹터 비중을 살펴보면 S&P 500 지수의 정보기술 sek터 비중은 3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이 가장 높은 금융 섹터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13% 정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1%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술 섹터가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내 65%를 차지를 하고 있어서 S&P 500 지수에 비해서 이제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금융 섹터 비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는 상황이고 이제 두 번째로 높은 게 이제 임의 소비재 섹터가 18% 그리고 헬스케어가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대표 지수 두 가지 대표적인 지수를 차이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미국 대표 지수 추종 ETF 투자할 때 환율 영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같은 지수라도 환 노출형과 환 해지형으로 나누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두 유형 중에 좀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지 또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년을 놓고 봤을 때는 환 노출형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유부터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 달러 원 환율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때는 두 가지 부분을 모두 고려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달러 지수 자체의 약세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달러 원 환율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두 국가 사이의 화폐 가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후자에 대한 내용인데 후자가 중요한 이유가 사실 최근 같은 경우가 달러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올라가서 이런 게 이제 더 중요해지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을 놓고 봤을 때 이재명 정부가 이제 언급을 한 것이 700조의 슈퍼 예산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100조 원 이상의 예산 적자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국내 유동성이 늘어나는 게 이제 미국보다 더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 원 지수의 상방이 저는 1,500원대 이상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달러 원 환율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는 이제 환 노출형 상품들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ETF를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안 하시고 계신데 사실 환율에 따라서 ETF의 성과가 굉장히 격차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달간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환 노출형인 이제 저희 원큐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 이제 3% 조금 안 되는 수익률을 나타냈었는데 반면에 환해지하는 타사 ETF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ETF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환 노출형과 환 해지형 같은 경우에는 ETF명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ETF 이름 뒷부분에 이제 괄호가 열리고 H라고 적혀 있으면 환이 해지된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돈을 풀수록 아무래도 원화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와 함께 내년에도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수 있겠다. 최근에 이 강달러 기조와 함께 환 노출형 상품들의 상승률이 더 좋았던 걸 알 수 있었던 만큼 내년에도 환 노출형 상품들을 더 주목해보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연말이 되면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연말정산
부동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좀? 이제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IRP까지 모두 포함을 했을 때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세액공제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낮으면 13.2%, 높으면 16.5%까지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라는 점을 투자하실 때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운용을 하는 그 운용 기간 동안에는 과세가 되지 않다가 저희가 인출하는 시점에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이런 과세 이연의 혜택까지 누리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일반 계좌에서 사실 미국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할 경우에는 이제 배당소득으로 15.4%가 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과세 이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인출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저율의 세금 3.5%에서 5.5% 사이에 이제 연금 소득세로 이제 과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세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게 연금 계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현명하게 투자하기 위해선 연금 계좌를 꼭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대표 지수 추종하는 ETF들, 국내에 상장된 ETF들 종류가 굉장히 맞습니다. 많잖아요. 네. 같은 지수를 따라가 보다 보니까 얼핏 보면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는데 네. 이런 대표 지수 ETF를 고를 때도 저처럼 결정장애이신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맞습니다. 살펴봐야 할 중요한 네.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ETF를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이제 AUM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래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총보수가 얼마나 저렴한지를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일반 계좌랑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하는 지표의 우선순위가, 투자할 때 고려하는 지표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할 때는 보수가 낮은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S&P 500과 관련해서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와 봤습니다. 근데 이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보수가 가장 높은 상품과 총보수가 가장 낮은 상품의 이 총보수 차이가 대략 이제 29bp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저희가 총보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간 단위로 부과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이제 못해도 10년은 납입을 하실 텐데 인출을 하는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10년에서 20년 사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0.3%, 그러니까 29bp면 0.29%인데 요 0.29%가 결국에는 10년으로 가게 되면 3% 가까이 확대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30년까지 이제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성과의 차이가 이제 저희가 9%에서 10% 수준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를 하실 때는 결국에는 총보수가 저렴한 그런 상품들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원큐에서 지금 연금 관련해서 이제 대표 지수 추종하는 ETF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추종하는 ETF, 나스닥 추종하는 ETF, 그리고 채권 혼합형 ETF 2종이 있는데 이 4가지 상품이 이제 결국에는 모두 초저보수로 운용이 되는 상품이다라는 점 투자하실 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총 보수에서 수익이 차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수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 보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보수로 홀딩이 계속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변동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지금 원큐가 0.0055%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가요? 10년, 15년 쭉? 네, 저희는 그래요? 초저보수를 아마 계속 이어갈 것으로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점점 더 저희가 스마트 개미다라는 말이 나오고 맞아요.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이제 점점 더
그래서 이제 이런 ETF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저희도 이제 운용 보수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번 낮춘 운용 보수는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낮은 수수료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큐 미국 S&P 500 0.0055%면 정말 초저보수로 운용 중이라는 점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예, S&P 500 관련해서 상품들 쭉 봤는데 나스닥 100 관련해서 국내 상장된 상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상장이 되어 있지만 저희 원큐 같은 경우가 또 초저보수로 운용이 되고 그러네요. 있다라고 네.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 원큐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품이 가장 저렴한 보수의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최고 보수와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거의 4bp 정도 네.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원큐 나스닥 100도 동일한 0.005% 초저보수로 운영 중이라는 점 꼭 체크를 해보시면 우리 투자자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연금 계좌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위험자산 비중을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반드시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투자의 비중을 더 늘리고 싶은 분들은 조금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30%가 맞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주식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30%의 안전자산을 이제 다른 상품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조금 고민을 계속 하시고 계실 텐데 이럴 때는 이제 채권 혼합형 ETF를 고려해 보시면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채권 혼합형이라고 하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의 비중이 30%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23년에 퇴직연금 감독 규정이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반영을 하게 되면서 2세대 채권 혼합형 ETF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포트폴리오 내 주식의 비중을 50%까지 늘린 2세대 채권 혼합형 상품들이 출시가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저희가 70%를 위험자산에 담았고 나머지 30%를 2세대 채권 혼합형 ETF에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85%까지 위험자산의 비중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이제 장기적으로 추천했던 포트폴리오가 미국 S&P 500 지수에 90% 투자를 하고 미국 단기채에 10%에 투자를 해라라고 조언을 해줬었는데 이제 저희 원큐가 운용하고 있는 원큐 미국 S&P 500과 그리고 이제 원큐 채권혼합형 ETF를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미국 단기채에 15%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연금 계좌에서 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의 85%, 미국채의 15% 투자하는 전략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주목해 볼 만한 ETF로 원큐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맞습니다. 원큐 미국 S&P 5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상품까지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보수가 저렴하다는 맞습니다. 점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최소 15%를 제하고 나머지 85%를 이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게 실제로 좀 좋은 방법일지도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SNS가 발달을 할수록 이제 무슨 종목이 템베거에서 대박을 쳤다 막 이런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펀드 매니저들조차도 장기적으로 10년, 15년 이상 시장을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S&P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화면을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S&P 글로벌에서 조사한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미국 내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 15년 이상 시장을 이겨낸 펀드 같은 경우가 11%밖에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80%가 넘는 비율이 항상 시장이 이겨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장기의 관점으로 저희가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시장의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또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이제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또 채권 시장이 강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일부분은 단기채에 투자하는 이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테마 ETF도 물론 좋지만 변동성 큰 시장 속에서 장기적인 관점, 최소 15년 이상 되는 관점에서 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나 테마성 ETF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절세 계좌, 특히나 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하시려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단연 지수 추종 ETF가 답이 될 수 있겠다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미국 지수를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종목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저점 매수, 네. 저점이 어딜까 이런 걸 찾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답이 네.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면서 그 안에서도 보수가 낮은 ETF를 전략적으로 똘똘하게 선택하는 방법 오늘 매니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